안녕하세요. 오늘도 노노게라, 노털, 노땅, 개털의 꼰대 일기, 꼰대 해병 일기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대 생활하면서 다 겪는 구타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병대에선 순검이라고 있는데 육군에 점호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순검이라고 했는지 뭐 그런 건 차치하고, 그 해병대 순검은 제가 느끼기엔 합법적인 구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산천초목도 떤다는 게 딴 얘기가 아니라 쫄병들에겐 정말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그때 당시 저는 얼마나 암기 실력이 늘었는지, 그 군대 가면 뭐 군인의 길부터 외우라는 게 엄청 많은데 그걸 거의 한 2-3일 만에 다 외웠던 것 같아요. 20-30개 되는 거를. 그 순검 시간에 요즘 뭐 TV 같은 데서 보면 뭐 그냥 뭐 푸시업이나 시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뭐 TV에 나올 만한 일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관이 두들겨 패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또 순검 시간이 공포의 시간이었고요. 그 시간을 거치면 재워줘야 되는데 또 그 시간을 거쳐서 재워주질 않습니다. 이런저런 명분으로 또 교육 시간을 둬갖고 어차피 괴롭 당하는 거 이래 당하나 저렇게 당하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공짜는 아니었더라고요. 군대 생활하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간혹가다 이제 군대 갔다 와도 인간 되지 않은 인간들도 있는데 그 불평부당함도 많이 겪고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했을 때도 순응하게 되고,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순검 시간이 끝나고 그 동기가 매를 맞는데 그 매 맞는 장면을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 2소대하고 3, 5소대가 중간에 나눠져 있는데 얘들 한 골을 3, 5소대 쪽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더니 그 소대장이 5파운드라는 꽃게이자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동기 한 명을 거기다가 무릎 꿇려놨어요. 뭐 주위들은 노래 보고 가면 가니까 뭐 갔는데, 흔히 그 배빠따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회생활하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그때 당시 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선배들한테 그 매도 맞기도 했는데, 그 배빠따라는 것은 빠따를 저 대부분 엉덩이에다 때리는데, 저 팔을 뒤로 열중처차를 하고서 있는데 여길 치는 거예요. 배를. 엄청 맞았어요. 그 친구가 맞은 이유가 뭐냐, 그 훈련소에서 우리 영내, 물론 그 교육단이 엄청 넓어요. 거기 뭐 하사관들도 있고 해군 애들도 있고 여러 애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구역이 있는 거죠, 일종의. 우리는 그 우리 숙소와 그 앞에 연병장까지는, 연병장 앞에 있는 화장실, 거기까지는 저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데, 허가받지 않고 그 이해 지역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걔 친구가 그때 당시 해군에 사병으로 있었고, 그 해군 사병을 만나려고 그 우리 숙소를 이탈해서 그쪽으로 가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걔를 잡아다 놓고 백발달 치는데, 정말 그리고 실무 생활 하는데 그 녀석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그 녀석하고 똑같은 녀석이 전차 소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임이니까, 야 신병 이리 와봐, 너 얼굴 보니까 그놈하고 똑같던데 너 그놈 동생이? 했더니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왜 형제가 이렇게 똑같을까요? 근데 지놈도 그렇게 매를 맞고 그랬는데 왜 또 동생까지는 해병대를 보냈는지 그 참 이유를 알 수 없죠. 예. 그리고 그건 이제 우리 소대 얘기고, 우리 중대 얘기고, 하루는 조별과업을 시작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인의 길서부터 쭉쭉 이어오고 해군의 다짐이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도 하고. 근데 그날 그 구령대라고 있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구령대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교단이라고 그러죠. 운동장 중앙에 높게 쌓아놓고 교장 선생님 훈시하시는 그 단에 어디서 포로 같은 걸 하나 잡아온 거예요. 그때 당시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같은 폐잔병 포로처럼 그런 꼬라지였는데, 그 헌병 둘이 양쪽에 서 있고, 그 친구는 구령대 위에 끌려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근데 이 팔하고 해서 뒤로 묶었더라고요. 뭔가 그 훈련병들에겐 제대로 된 정보가 늘 제공이 되질 않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게 편하고 또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근데 그때 당신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 해병대 하사관 후보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훈련소를 탈출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시내에서 마진 터널을 통해서 갔는지 하여간에 마산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 얘가 자리가 빈 거를 위에다 다 보고가 됐겠죠. 마산서 잡혀온 거예요. 마산 역에서. 근데 잡혀올 수밖에 없는 게, 머리는 박박 깎았지, 피골은 상접하지, 옷은 거지같이. 그러니 일반 사복을 입었거나 머리를 길렀거나 한 것과 달리 표시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산에서 잡혀온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친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알진 못하고, 하여간에 그 친구를 끌어다가 거기까지 올려놓은 것만 봐도 공포의 대상이 되죠. 그 친구가 탈출을 했다 할지라도, 훈련소를 탈출했다 할지라도 곧 잡혀올 수밖에 없던 것 중에 하나가, 순검이 끝나고 취침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혹여나 화장실을 가고 싶은 훈련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서 못 가게 해요. 꼭 3명이 함께 가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3명이 서로를 감시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죠. 그래서 푸세식 화장실이지만 어찌됐건 거기까지 뛰어가서 일을 보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3명이 같이 나갔으면 3명이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소변 보러 갔던 뭐 대변 보러 갔던 먼저 용물을 본 친구도 같이 기다렸다 같이 돌아오는데, 문제는 화장실에 같이 갈 수 있는 그 두 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두 명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저 청룡빵이라고 기름진 빵을 먹어서 설사가 나서 뛰어가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는 3명 구하기가 쉽죠. 나이에 2명. 그런데 그 빵도 매일 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나이에 2명 채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그럼 그때 당시 이제 침대가 위로 2개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3단짜리 침상이었는데, 그러면 할 수 없이 걔네들을 깨워야 돼요. 걔들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근데 걔네들도 피곤해 죽겠는데 가고 싶지 않죠. 그러나 또 지가 가야 될 때도 있으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 화장실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참 곤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그때 당시 진해라는 곳이 참 탈영하기가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마진고개, 마진 터널, 마산서 진해가 들어갈 때 가는 터널, 그 터널도 그 앞에 헌병초소가 있고 맞고, 저쪽 덕산 비행장 쪽으로 김해 쪽으로 가는데도 맞고, 그러면요 헤엄쳐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헤엄치는 것도 뭐 무슨 능력이 된다고 헤엄쳐서까지 갈 수 있겠어요? 옷 다 젖은 상태로 나가봐야 잡히는 건 뭐 뻔한 일인데. 그러니까 그 마진 터널에도 그때 당시 헌병초소가 있고, 저 김해 쪽 가는 그쪽 웅동 그쪽 가는 쪽에도 덕산 비행장 그쪽에도 저 헌병초소가 있어갖고 탈출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굳이 탈출을 하려고 하면 장복산 넘어서 안민고개, 그때 당시 안민고개는 차량이나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고개를 넘어가면 지금의 창원시예요. 그때 당시 창원공단. 그러니까 창원공단으로 넘어간들 거기서 마산까지 다시 또 가야 되고, 그 큰 대로에서 눈에 안 띌 수가 없죠. 그래도 어찌됐건 그 친구는 저 마산역까지 가서 잡혀왔고, 그 친구의 그 이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배빠따 맞은 그 동기놈과 탈영했다가 끌려온 하사관 후보생, 이것으로 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구독해 주시고 꼭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